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1년간 100% 상승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24% 상승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쟁사 중 브로드컴은 86% 상승, 말벨은 70% 상승, ARM은 27% 상승하였으며 유일하게 하락한 경쟁사는 AMD로 30% 하락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에 발표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 5% 하락하였으며 이는 큰 변동이 없는 수준입니다. 다가오는 2025 회계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엔비디아의 현재 상태, 최근 주요 개발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제시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367.5억 달러에서 382.5억 달러 사이였습니다. 반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386.7억 달러로 경영진의 예상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낙관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엔비디아의 매출 서프라이즈,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초과한 경우는 23개 분기 중 22개 분기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96%의 확률로 실제 매출이 시장 예측을 초과했으며 예외는 2022년 4월 한 분기뿐이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매출 서프라이즈가 발생한다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2025년 회계년도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10% 이상 성장한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주당 순이익 EPS 컨센서스는 4분기 기준 0.843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5 회계년도 전체 EPS 예상치는 2.946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128% 성장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의 EPS는 지난 2년 동안 매 분기 연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EPS도 지난 6년간 대부분의 분기에서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였습니다. 지난 23개 분기 중 21개 분기에서 EPS 서프라이즈가 발생했으며 이는 매출 서프라이즈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시장이 실적 발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 6년간의 모든 실적 발표 후 7일간의 주가 반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은 7일간의 주가 반응을 나타냅니다. 녹색은 주가 상승, 빨간색은 하락, 회색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4개의 행은 매출, EPS, EBITDA, Free Cash Flow 서프라이즈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4개의 행은 매출, EPS, EBITDA, Free Cash Flow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분석을 단순화해보면 주가 반응은 애널리스트 예상치 서프라이즈 지표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EPS 서프라이즈와 매출 서프라이즈는 주가 반응과 가장 강한 관계를 보였지만 프리 캐시플로우 서프라이즈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가 변동이 전년 대비 성장률과는 크게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의 실적 지표보다 더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거시 경제적 요인,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기업 자체의 특정 이벤트였습니다. 다가오는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는 2026 회계년도 1분기의 실적 가이던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가이던스는 AI 칩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며 매크로 경제 요인과 함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 가이던스가 지난 분기만큼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3가지 주요 우려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의 공급 제약, 호퍼 칩 수요 감소, 그리고 중국의 지속적인 수출 규제 때문입니다.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024년 10월부터 데이터 센터 칩을 호퍼에서 블랙웰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설계 결함, 발열 문제, 생산 비용 증가가 발생하면서 소폭의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 하락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CFO 컬레트 크레스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 칩의 공급 제약으로 인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며 해결까지 몇 개 분기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공급 제약의 원인이 TSMC의 패키징 기술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TSMC의 패키징 생산량이 2년 전보다 4배 증가했으며 엔비디아는 TSMC의 모든 생산량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TSMC로부터 주문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주문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이 제기한 또 다른 우려는 허퍼 칩 수요 감소 가능성입니다. 블랙웰은 호퍼 대비 전력 소모량이 4% 수준에 불과한 최신 GPU이지만 현재 호퍼의 수요도 여전히 견조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발표된 두 가지 주요 소식은 엔비디아의 수요가 여전히 강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지난 2월 11일 AI 액션 서밋에서 발표된 소식으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추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날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은 AI 인프라에 2천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프랑스는 민간 투자 1,000억 유로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투자에는 총 200억 유로가 AI 전용 팩토리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며 각 공장에는 10만 개의 첨단 AI 칩이 필요합니다. 이는 총 120억 달러 이상의 AI 칩 시장 규모로 추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러피언 커미션은 기술 주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어 엔비디아가 기본 공급 업체가 아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AMD, 인텔, ARM 홀딩스, 헤일로 테크놀로지 등 유럽 내 강한 입지를 가진 경제업체들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러피언 커미션은 현재 엔비디아의 사업 관행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며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와 경쟁 제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엔비디아의 기술력은 여전히 경쟁사를 앞서 있으며 특히 고성능 AI 처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장기적으로 AI 칩 공급망을 다변화하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AI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엔비디아에 주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향후 1년간 엔비디아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상당한 AI 칩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월 17일 한국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만 개의 고성능 GPU를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모델과 공급 업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엔비디아의 H100과 H200 프로세서가 유력한 후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9월까지 GPU 모델과 공급 파트너십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 수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현재 적절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 PE 레이시오는 47배, 1년 예상 PE는 32배, 2년 예상 PE는 25배. 1년 예상 PE가 급락하는 이유는 향후 1년간 예상되는 높은 실적 성장률 때문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현재 32배의 PE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2017년에서 2023년 본격적인 AI 칩 붐 이전 엔비디아의 평균 예상 PE는 58배였습니다. 2017년에서 현재 AI 칩 붐 포함 평균 예상 PE는 68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엔비디아의 예상 PE 32배는 과거 대비 과대평가된 수준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경쟁사 평균보다 높은 PE 비율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과 마벨의 PE 비율은 엔비디아보다 더 높고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3분기 기준 엔비디아의 현금 및 유동성 자산은 385억 달러, 부채는 102억 달러입니다. 순부채 net debt to EBITDA가 마이너스이므로 재무 건전성이 매우 우수한 상태입니다. 프리 캐시플로우 수익률은 1.9%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무 지표들은 엔비디아가 강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R&D하고 전략적 투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엔비디아는 장기 전략과 관련된 중요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습니다. ARM 홀딩 지분을 약 44% 축소했으며 Surf 로보틱 및 사운드하운드 AI에 대한 투자를 철수하였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위라이드의 주식 170만 주를 매입하였습니다. 위라이드는 엔비디아의 첨단 프로세서와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투자 철수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은 향후 몇 년 동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엔비디아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2024 회계년도 매출 중 자동차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자율주행 시장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 큰 기회를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는 오는 3월 17일 GTC 기술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기술인 GB300 및 루빈 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들은 로봇 공학과 양자 컴퓨팅 분야까지 확장될 계획이며 엔비디아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2명의 애널리스트 중 목표 주가의 중간값은 $175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상위 20대 주주 중 16곳이 엔비디아 보유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경쟁사보다 엔비디아의 미래 전망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월 26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대하며 발표 후 추가적인 분석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